경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정치 맛보시오. 박상병 시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6시간 만에 실패로 끝난 12.3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후폭풍 전국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이후에 여야 정치권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말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상병 평론가님. 네네.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사자성어 하나를 준비해왔어요. 이번에 예. 전국 교수들이 교수신문에 1년이면 연말에 예. 오늘을 장식한 사자성어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딱 와닿는 게 있어가지고 도량발호 말이 참 어렵습니다. 띨도 들보량 발불발 그다음에 따르르호 했는데 예. 이 두 단어가 이제 합쳐가지고 사자성어가 됐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제 멋대로 권력을 부리고 날뛴다는 뜻이에요. 이게 1등으로 꼽혔습니다. 2등도도 괜찮아요. 2등이 뭐냐면은 후안무치 이걸 알죠? 아, 예, 후안무치. 예. 낯짝이 두꺼워서 부끄럼이 없다. 3등도 또 멋있어요. 3등이 뭐냐면은 석서위려 머리가 크고 유식한 척하는 쥐 한 마리가 예. 나라를 어지럽힌다. 요 1, 2, 3등이 다 마음에 들었는데 그래도 예. 1등을 뽑아야 되겠죠. 1등 이번에 도량바로. 이게 교수신문에서 올 초에 사자성어를 꼽았던 거죠? 아니요. 이번에 올해를 계엄 장식하는 말 한마디. 올해를 올해를 장식하는 1년 전거 제가 설마 뽑아오겠습니까? 올해 천재였는데 지금 네. 올해를 장식하는 네. 올해의 사자성어. 이게 지금 이 비상계엄이랑 탄핵 이게 다 반영된 말들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한테 딱 맞춰보면 돼요. 도량 바로 예, 뭐 제멋대로 권력 날뛰고 낯짝이 두껍다, 머리가 크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미쳐 예. 날뛴다. 뭐 이런 얘기가 예. 딱 먹기 때문에 교수들 뽑은 거니까 예. 또 와닿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면 김은경 교수님. 네, 지금 뽑아오신 말이 계엄 전에 이미 선정된 사자성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말을 뭐 하겠습니까? 저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의 말을 뽑아왔는데요. 예. 민주당의 의도대로 이 대표의 의도대로 절차와 과정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 이 절차와 과정은 윤석열의 퇴진 얘기겠죠. 퇴진이든 예. 탄핵이든. 예. 저는 이거 다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읽어야 한다. 뭐라고? 국민의 의도대로 절차와 과정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고 김상훈 정책위 말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민주당의 의도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 당원들만 나와서 지금 예.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퇴진하라고 외치는 거 아니거든요. 하야하라고 외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국민이 탄핵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자발적 퇴진을 당장 즉각 퇴진, 하야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아직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상실되기 전에 민주당이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공작이다. 그러려고 지금 이렇게 국민을 선동하고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예. 보는 것 자체가 여전히 국민의힘은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인식하지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잘못된 말이라고 해서 뽑아오신 거군요. 그럼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그 뒤 얘기는 한 뒤에 나눌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민주당의 의도대로 가지 않겠다라는 국민의힘 입장을 좀 뒤에서 다시 나눠보기로 하고요.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의 의결 정석 부족으로 불성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가 그때 한번 예측을 해봐달라고 했는데 그때 표결 교수님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 보시고 네. 어떻게 보셨어요? 표결 무산의 결정적 책임은 한동훈 대표에게 있죠. 예. 당시 제가 한동훈 대표 때문에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동훈 했다. 네. 예. 말씀하실 때 저도 3일 계엄 선포한 다음에는 국민과 함께 반헌법적인 이 행위를 막겠다. 예. 기대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4일날 페이스북에 반헌법적 이 계엄에 동조하지 않겠다. 절대 자기도 거기에 부역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5일 최고위원회에서 탄핵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입장이 바뀌었는데 예. 결국에는 이 표결 전에 7일 날 여전히 이 대통령의 탄핵을 네. 당론으로 결정하겠다라고 하고 입장을 결정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안 들어갔죠. 그건 한동훈 대표도 거기에 같이 당론으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대표는 네. 내란 수계를 보호한 여전히
윤석열의 말 잘 듣는 후배 검사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줬고 예. 저는 한동훈의 정치적 생명은 끝났다. 지난번 1차 탄핵 때 이미 당론으로 끝났다. 이제 네. 불참한 의사를 정한 것 자체로 네, 끝났다. 네. 반면에 평론가님은 탄핵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네.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투표함 열었으면 통과됐을 수도 있어요. 투표함을 못 열었으면 투표를 안 했으니까. 안 아예. 했으니까. 전략적으로 뭐 국민의힘이 아주 전략을 잘 이거는요, 짰네요. 이거는 통과될 수밖에 없어요. 표결에 참여만 하면. 그럼요. 예.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예. 저는 5시요. 통과된다고 보고요. 또 혹시나 이번에 뭐 한 표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에 통과돼요. 이거는 통과를 안 시키고 버틸 수가 없어요. 이미 큰 예. 툭이 터졌는데 한두 명이 가지고 억지로 막을 수도 있겠죠. 그거야.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뭐 되냐 안 되니 그거 이미 툭은 터졌어요. 예. 저는 통과된다고 보고 김웅 교수님한테 제가 그렇게 한동훈 대표 믿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신뢰하다가 한번 믿어본다 그때 하셨는데 아니 저는 안 괜찮다고 그때 하셨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믿고 싶다. 믿고 싶다. 믿고 싶다. 정말 근데- 이거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한동훈이 민심과 다르겠다고 소차 얘기했잖아요. 예. 한동훈의 민심은 이재명 대표의 민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장난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경고한 거예요. 그러지 말라. 예. 제가 수차례 언행이 가볍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또 오늘은 아마 탄핵에 찬성한다고 할 거요.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요. 오늘 보니까. 그러죠. 예.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니까 이거를. 그래서 저도 한동훈이 그 말만 믿고 따라가다가 망한 경우가 많아요. 또 그래서 이제는 예. 그 김웅 교수님한테도 너무 오늘 끝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동훈 예. 믿지 마라. 아마 이번 주 될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교수님께서 그 민주당의 의도대로 이 대표 의도대로 절차와 과정이 진행돼서 안 된다고 하는데 국민의 내부 분위기는 일단 이재명 대표한테 정권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확실히 강한 거는 분명히 예. 보여요. 네. 아니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에서 아예 표결 불참을 해가지고요 192명 범야권 의원들 말고 이제 3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말고 나머지 표결 불참했잖아요. 요거는 뭐 대응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최악인 거죠. 최악의 최악이죠. 그럼요. 당당하지도 못하고요. 의회주의자를 포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당시에 민주당이 또 야당이 얘기했던 국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방해한 것 아닙니까? 뭐를 위해서? 옹호를 위해서. 이거는 국민의힘도 공범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 당당하면 들어가가지고 우리 반대하자. 그리고 탄성 통과된다 하면 통과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건데 아예 예. 못 들어가게 다 막아버린다? 한두 명만 가지고 울면서 투표하고 이게 예. 세상에 이런 친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번 계엄 선포의 공범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당론으로 뭐 탄핵은 아니더라도 뭐 질서 있는 퇴진을 한다 하더라도 가서 투표는 했어야 되는 건데 아예 이걸 안 그렇죠.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죠. 네. 뭐 교수님도 저는 마찬가지시겠죠? 조선일보 사설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탄핵에 반대한다면 투표에 참여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데 집단 표결 불참이라는 떳떳하지 못한 방법을 택한 것도 자신들의 선택에 명분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조선일보에 나온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요즘에 조선일보가 상당히 비판적인 스탠스를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래도 보수는 보수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 궁금한 게요. 하나 좀 짚고 다시 얘기 좀 넘어갈 건데요. 계엄 실패 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민주당을 위한 경고를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제도 그렇고요. 특수전 사령관도 그랬고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도 그랬는데요. 이게 조직적으로 계획된 내란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평론가님 어떻게? 당연히 계획된 거죠. 그럼요. 아니 쿠데타를 술 한잔 마시고 그냥 화난다고 계획할 수는 없는 거죠. 그야 당연히 계획된 것이고 일각에서는 이제 죄를 좀 덜기 위해서 저 가는데 그날 처음 봤어요. 헬기 타고 왔는데 국회인지 몰랐어요. 예. 유리창 깼는데 유리창인지 몰랐어요. 뭐 그거는 그들 얘기인 것이고 그냥 얼마나 비겁합니까? 예.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라도 살라고. 그러나 이 정도 계엄하려고 그러면요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나름대로 시나리오 다 짜고 합니다.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일개 처음에는 뭐 우발적이다, 뭐 화났다 얘기지만 다 그런 핑계인 것이고 윤 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지금 고민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뭐 1년, 2년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최소한 몇 주 정도는 치밀하게 고민했던 그 결과였다. 그런데 왜 그렇게 치밀하게 조직해서 계획됐는데 왜 잘 안 됐을까요? 저는
이 1979년의 계엄과 큰 차이는 군을 제대로 통솔할 능력이 없었다. 윤석열이.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너무 이 과정이 허술하다 보니까 이게 예. 정말 치밀한 계획이 있었어? 할 정도로 의심을 했잖아요. 지난 여름에 김민석 의원이 제기했던 계엄설의 근거들이 다 맞았어요. 예. 그리고 여인영 방첩. 사령관이 지난 초여름에 예. 계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다. 예. 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미 저는 올 초부터 준비된 계엄이라는 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부에서 비상 계엄 후폭풍에 대한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